금요일 교육 플러스 이 시간은 미국 의대 치대 진학을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 폴정 박사의 스템 연구소와 함께 그 꿈을 이루십시오. 스템 연구소 좋은 이불 좋은 꿈 이불 맡은 리빙에서 도움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네,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 미국의 치과 대학은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그리고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는 의대는 미국에 한 153개 대학 정도가 있어요. 네. 하지만 치대는 그거에 비해서 한 66개, 미국령인 그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치대 한 개를 뺐을 경우에 미국 본토에 있는 치대는 한 65개 정도 치과 대학이 있고요. 매년 한 11,0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그중에 6,200명 정도가 신입생으로 선발돼요. 그러니까 지원자 대비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56% 정도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합격률이 높은 편이죠. 그렇네요. 의대에 비해서. 의대는 한 4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과 대학이 주별로 분포를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한 6개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주가 5개,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가 한 3개 정도의 치과 대학이 있고 나머지 주들은 없는 주도 있어요. 그리고 한두 개 정도의 치과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뽑는 인원에 비해서는 치과 대학이 많지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의대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를 않아서 오히려 합격률은 의대보다는 치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치대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의대를 준비하다가 치대로 전환하는 경우도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예. 의대와 치대 준비 과정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대부분의 준비 과정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제한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은 의대가 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된다. 유학생들한테는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학교 의대들이 꽤 있는 거에 비해서 치대는 유학생들한테 상당히 오픈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대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신분 문제나 이런 거로 인해서 더 힘들다 했을 경우에는 치대 준비하는 것도 그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의대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가 꼭 있어야 돼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고 일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국가에서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지만은 치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한국에 있는 학생이 한국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 치과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받은 학위를 미국의 그 에듀케이션 그 크리덴셜 에빌레이터라고 하는 ECE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학생들의 학위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기관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치대 지원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맞고 치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과목은 미국에서 꼭 들은 다음에 치대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프리메드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치대의 경우에도 프리덴탈 코스가 있어요. 이제 필수 코스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의대하고 비슷한데 이제 대표적으로 하버드 치과대학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과목을 보면은 이제 생물학, 일반화학, 물리학, 유기화학, 그다음에 영어, 수학 이렇게 돼 있고요. 생화학은 하버드 같은 경우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 이외에 대학에서는 꼭 필수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의대보다는 치대의 경우 약간 그 어퍼 레벨 들은 경우를 치대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학, 미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이런 것들을 추가로 수업을 들을 것을 저희는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의대의 경우도 최근에는 인문학을 많이 들어라 이렇게 각 의대에서 권하고 있듯이 치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영어 장문이라든가 사회과학 분야 수업을 많이 들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의대나 치대에서 꼭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과목은 들어야 되겠지만은 그 이외의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
사이언스에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는 인문학이나 사회예술 분야도 다양하게 수업을 듣는 것을 오히려 의대나 치대에서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치과 대학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전공을 학부 때 어떤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은가요? 케미스트리나 바이오나 뭐가 좋은지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의대도 예. 전공은 상관이 없어요. 의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 다만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꼭 이러한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듯이 네. 치대도 마찬가지로 전공은 크게 관여하지는 않지만은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대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 무리해서 어려운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를 전공해라 이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네. 이러한 과목을 꼭 들어야 되긴 하지만은 네. 때에 따라서는 영어가 강점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을 전공해도 괜찮다 이렇게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GPA가 또 중요할 텐데 저희가 잠깐 광고 듣고 와서는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그 정보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미국 의대 치대 진학을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 폴정 박사의 스템 연구소와 함께 그 꿈을 이루십시오. 스템 연구소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714-224-224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네, 금요일 교육 플러스 오늘은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대 진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예. 네. 미국에서 의대를 지원할 때는 이 GPA가 또 좋아야 되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대 같은 경우에는 GPA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대 준비할 때는 MCAT 시험이 있는데 DAT 시험이 치대 준비할 때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DAT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게 상대적으로 의대 지원하는 것보다는 치대가 좀 쉽다는 것뿐이지 치대가 아주 쉽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고비 중에 하나가 이제 MCAT 시험 준비하고 또 점수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내 지원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충분히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네. 치대의 경우도 이제 DH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지만이 되는데요. 네. 그 MCAT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영어가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지문이 길고 사이언스에도 패세지 위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영어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학생들이 점수 받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MCAT 같은 경우에는 528점 만점에, 네. 2020년 그 학생들의 경우, 511.5점이 평균이에요. 그런데 치대의 경우 DH 점수 같은 경우는 30점 만점에 일반적으로 20점 이상이 20점에서 23점 정도면은 치대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그러니까 23점 이상을 받아라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23점 이상, 좀 많게는 27점까지 받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의대 준비하던, MCAT 공부를 하던 학생이 MCAT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 저 도저히 의대 못 가겠어요. 치대로 바꾸겠어요. 했을 경우에, DAT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고득점이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만큼 의대에서 요구하는 MCAT 시험보다는 치대 지원할 경우 필요한 DAT 시험이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학점 같은 경우에도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한 3.73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치대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면은 무난하게 탑스쿨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만은 미국에 있는 치대 가운데에 몇 개 학교로부터는 인터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학점은 한 3.5 이상이고 DAT는 한 23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네. 뭐 나머지 이제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아카데믹한 스코어에서는 그 정도면은 인터뷰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탑 스쿨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로 하버드 치대를 가겠다 할 경우에 네. 하버드 치대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3.9가 넘어요. GPA가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그리고 하버드 치대 같은 경우에 많은 인원을 뽑는 게 아니라 상당히 소수의 인원을 뽑기 때문에 네. 합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한인들의 경우는 이 정도의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하버드 치대 가는 한인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네. 저희가 지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콜롬비아 치대 또 UCLA 치대를 많이 가는 편인데 네. 이 정도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점 명문대 출신인 경우에 반해서 한 3.75 정도 이상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주립대, 그래도 알 수 있는 주립대 출신들 같은 경우에 한 3.85 정도는 넘어야 뭐 UCLA 치대라든가 유펜, 콜롬비아 치대는 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DAT 최근에 와서 치대의 경우는 DAT 점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봤을 때는 합격자들의 평균이 20점 전후인 거에 비해서 약간 유펜이라든가 그다음 명문 치대의 경우는 23점 이상을 받아야지 충분히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아니 어떤 학교는 또 이렇게 GPA를 더 많이 보고 어떤 학교는 DAT만 더 좀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중요한가요? 주로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예. 다만 DAT 점수가 조금 높지 않다 하더라도 학점이 높은 상태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러한 각종 의료활동 이런 것이 많을 경우에는 인터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의대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특히 한인 학생들은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치대로 전향을 했을 때 조금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의대를 준비했다가 적성이 맞지 않아서 또는 성적 등의 이유로 치대로 진로를 바꿀 경우에 학생들이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대를 준비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카데미 스코어는 치대 지원할 정도는 충분한 것 같아요. GPA도 그렇고 MCAT 준비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DAT 시험은 아주 MCAT에 비해서는 쉽기 때문에 네. 고득점 받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다만 특성상 의대 지원할 경우에도 그 의사들과 같이 한 쉐도잉이 필요하듯이 치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쉐도잉이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는데요. 네. 일부 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시간이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시간을 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펜 치대 같은 경우에 40시간 이상을 치과 의사하고 한 쉐도잉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100시간 이상으로 늘었어요. 2배 이상 올랐네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점점 그 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 병원에서 쉐도잉을 꼭 하는 것을 권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0시간 이상은 한 군데가 아닌 한 2군데 정도의 치과 병원에서 한 150시간 이상의 쉐도잉을 해라.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치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치과 의사의 추천서를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치과대학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의사분하고의 어떤 쉐도잉이라든가 그런 것을 경험한 학생들 같은 경우 치과 의사의 추천서를 꼭 필수로 요구하고 있고요. 원서를 쓸 경우에는 이런 상이라든가 장학금 받은가 이런 것을 꼭 쓰는 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치과대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러한 그 어워드 같은 거를 꼭 쓰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치과대학을 지원하겠다 할 경우에는 대학교 때부터 장학금 받은 경우 어떤 수상 경력 또는 논문 출판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지도한 학생들의 경우 보면은 단순히 이런 활동을 많이 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러한 수상 경력, 특히 장학금 받은 경력이라든가
어떤 연구 활동을 위해서 연구비, 그러니까 리서치 그랜트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치과대학에서는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치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그 수상 경력이라든가 논문 출판, 이런 장학금 이런 거 사소한 장학금이라도 네. 원서에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치과 의사의 추천서와 쉐도잉, 이제는 100시간 이상의 이 쉐도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안전하게는 150시간 이상을 좀 추천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은 스템 연구소에 문의를 하면은 여러 가지 리서치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나요? 리서치 하는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그 의사들하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의대생 아프리카나 베트남에 있는 외국에서 하는 그 외국의 의대 교수나 의대생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그런 리서치를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타픽을 정해서 이제 도와주고는 있어요. 네, 오늘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714-264-224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스템 연구소를 찾으시면은 자세한 프로그램들 또 어떤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